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맹 이야기 나와서 일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에게 당선 이틀 만에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공식 취임 전부터 다카이치 총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계 설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사실 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때를 보면 이제 당선 이틀 후에 첫 통화 그리고 공식 축하 메시지는 2달 뒤에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차이 사실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지금 친미국적이지 않고 친중적이고 그리고 자유우방국이 아니라 지금 공산진영인 중국과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 어디서 나올까요? 이 판단이 지금 실제로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사관들은 외국에 나가보면은 무슨 국민 불편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미국의 대사관들은 실제로 첩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정보 수집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등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첩보들이 들어올 텐데 이재명의 친중적 성향이라든지 민주당의 친중 성향 그리고 지금 반미 성향 지금 민주당 실제 여당 정권의 핵심 인물들만 봐도 미국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여기 반미 활동 등을 하다가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축하 전화도 늦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이런 책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할 만큼 냉정하고 그리고 쇼맨십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쇼맨십이 강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싫고 좋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극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는 어떠한 극적 요소로도 지금 화합을 일으킬 만한 어떤 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려고 해도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습니다. 엇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금 비단 이번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축하 전화를 빨리 해준 것이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보라고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봐라. 니네들 지금 당장에 이렇게 되면 비교되지. 한번 봐봐. 그리고 관세까지 낮춰줄게.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한다는 걸 니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는 뜻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인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지금 이를 캐칭 못하는 것인지 캐칭하고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화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 계속 가치 강경 노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예정된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좀 이렇게 한 일관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만 사흘을 머물고 한국에는 하루만 잠깐 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한일 두 나라를 보는 우선순위가 좀 갈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미국과 동맹국이고 사실 FTA까지 체결해서 무관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지가 보면 동맹이 사실상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무관세 국가에서 갑자기 25% 관세로 뛰더니 그것도 합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됐는지 그것도 공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은 참 죽을 지경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미국 대사관에 가면 비자도 못 받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지금 동맹체제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굉장히 암묵적을 걷고 있는데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미국에서.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서운한 조치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미 트럼프가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었죠. 한국에서는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메시지만 봐도 우리를 보는 인식이 굉장히 좀 과거의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집권 세력이 좀 더 비상한 각오로 대미 관계에 대해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뭐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당대표나 뭐 원내대표가 대미 협상단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능력이 모자라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미 협상단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가서 우리 한번 읍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바지가랑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나서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한국 별로 답답한 게 없는 모양이네. 그럼 우리 일본하고만 손잡고 너희는 계속 거리를 두겠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를 홀대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이 하는 외교적 행태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다. 지금 능동적이고 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은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왜 자꾸 우리한테 거리두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의 행태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찌됐건 지금 집권 세력이 풀어야지 누가 풀겠습니까? 지금 집권 세력이 지금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풀어야 하는데 그러한 답답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 국민들은 더욱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대로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수렁에 빠진다. 결국엔 우리 물건 못 팔고 우리 경제는 더욱 나락에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추석 이후에는 더 큰 걱정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 역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야당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잘못됐다. 야당에서 도와줄 일이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냉정한 거죠. 왜냐하면 야당과 협의도 안 하죠. 야당과 어떠한 대화도 안 하죠. 하물며 어떤 입법을 하든 간에 야당을 무시하고 지금 본인들끼리 프리패스 형태로 지금 그냥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갖 압법들을 다 올리고 있는 것인데, 진짜로 이게 야당이 협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 배제하고 있다. 오로지 지금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민생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국가의 이익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권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규탄을 통해서 국민들께 계속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져야 이들의 움직임이 변화가 된다. 이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온다. 정말 지지율이 폭락을 해야 이때서야 민생부터 좀 잡고 가야 되겠구나. 국익부터 잡고 가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다. 레거시가 알려주지 않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다. 결국 민심이 파도치면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에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이거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민주당 내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원활치 않다면 이런 건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여당에서 손을 내밀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야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어떤 의원으로서 미국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국가 사절단에 만약에 여당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 당의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좀 해결 좀 해줘, 이거. 우리가 잘 못하겠으니까 제발 미국과 좀 협상 좀 해줘. 라고 하면 이건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레거시가 전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실책과 폭주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국민께 알려야 된다. 이걸 빨리 알려서 지지율이 빨리 하락할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신 차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여기 정청래 구조만 봐도요. 지금 이게 국합 배드캅일 확률이 한 50%이고 지금 불협화업일 가능성이 한 50% 되거든요. 지금 지난주만 해도 국합 배드캅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게 불협화음일 가능성도 한 50%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이 이거 조금 약간 정치보복 같은 행위는 약간 속도 좀 늦춰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는 폭주예요.
정청래는 폭주랍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요, 이게 여야가 어떠한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협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공격하고 지금 엊그제만 해도 지금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비판했다라고 해서 고발하는 세상이 오면 됩니까 이게? 이거야말로 지금 절대 존엄 이재명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닫힌 정치로는 어떠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다. 본인들의 정치 야욕을 위한 걸음은 빠르게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걸음은 옮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일본의 새 총리가 보여주는 움직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했습니다. 외교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일본 내부의 경계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굉장히 좀 강성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취임하자마자 하는 행보는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서 밀려오는 경제의 파고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는 지금 일본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좀 집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괜히 쓸데없는 불협화음 만들지 말고 내치는 조금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좀 가져가고 외치에 좀 집중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집권 세력과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죠. 이 사람이야 그 사실 뭐 이분이 그 일본은 사실 세습 정치인이 많은데 이 사람은 비세습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뭐 개천에서 용난 건데 개천에서 용나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굉장히 절제하고 자제된 권력을 행사를 한다. 일본만 봐더라도 정치 지도자가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본 지도자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그 설치면 일본 같은 지도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이분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뭐 보면 지금 백주대낮에 장관급 공직을 지낸 분이 퇴임 이틀 만에 주차장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막 붙들려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일본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절제와 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일본을 보시고 지금 정부 여당이 좀 절제와 자제의 원칙을 좀 지키셔서 통치권을 좀 균형감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좀 행사를 하시면 우리가 이 어려운 파고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좀 자제하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극우라고 언론들이 막 도배를 해놨잖아요. 극우라고 굉장히 도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와는 약간 날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정통적 우파로 봐야 됩니다. 정통적 보수주의자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안보 담당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정서와 결이 안 맞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감하게 국익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여기 이재명이나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부합하는 신념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본인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보다 다카이치가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꺼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 정치적 신념, 이념 내려놓고 경제와 안보부터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외교 전략으로 또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